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안정, 애착의 그 가정 문화, 그런 환경을 나라는 몸을 통해 아이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어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거, 부모로서 혹은 돌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가치는요, 세상에 다른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 탑에서 그 상위권 안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귀한 일 하나는 해보고 죽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귀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하고 죽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자, 그 다음 얘는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온 아이.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를 또 3층에 이성을 판단해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뭘 교육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 이제 감정이, 외장 맞고 왔으니까 감정이 우선 흔들렸잖아요. 부끄럽든, 미안하든, 억울하든, 뭐 걱정이 되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 하시는 건 없는지. 뭘 했길래 야단을 맞았냐? 야단 맞을지 했으니까 했겠지. 말썽 피운 게 분명하다. 너 무슨 말썽 부렸냐?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감정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시고 나면 순서를 정하실 뿐이에요. 감정을 해결하고 나서 조금 뒤에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성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야단 먹어서 너 기분이 어떤데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봐 주는 사람 이럴 때 부모와 아이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잘 되고 나면 관계성이 좋으면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이 되게 존중적이거나 재밌거나 뭐 어떤 이유로 되게 좋으면 그 선생님은 수업에도 집중하게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관계성이 잘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학습의 방향은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을 체크해 주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학교 안 갈래요, 엄마. 그럼 이제 감정 체크 해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간다는 행동을 하게 된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행동은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감정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라는 걸 놀이처럼 한 달 동안만 연습해 보시면 요 방향으로 몸에 잘 체화가 될 겁니다. 학교 안 간다.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갈래. 안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행동을 이끄는 감정 뭐 때문에 안 가지? 짜증이 나서 지루해서 혹은 누가 무서워서 혹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감정을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무슨 감정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기분이 변한 게 있니? 아니면 어떤 감정 때문에 안 가는 건지 아이한테도 질문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가 모른다고 할 때에도 예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가 얘기할 때 약간 좀 침울하다 혹은 너가 얘기할 때 약간 화가 나서 안 간다고 그러는 것 같네? 화를 나게 만든 일이 있나? 화가 난 건가? 이렇게 계속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성적으로 왜 안 가는 건지, 뭐 때문에 안 가는 건지 이제 이유도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죠. 엄마,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 엄마, 애 둘이, 걔네들이 떠들었거든? 근데 나까지 단체로 벌 줘서 나도 복도에 있었어. 그래서 너무 화나. 이렇게 막 감정을 얘기할 때, 그때도 감정으로, 야, 그러면 속상할 수 있지. 혹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없다면, 그랬어? 그랬구나.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계속 하는, 얘기하는 걸 계속 받아주면 아이가 입 밖으로 계속 감정을 말로써 표현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주셔야 애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몸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감정이 몸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공격하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 이 불편한 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말로 한다는 것 이게 심리치료 시나 상담에서 가장 쉽고 첫 단계로 시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그 다음 단계로 심리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게 아주 쉽게 된다는 것은 이 아이가 다른 부분들이 잘 열려 있다. 혹은 지금 이 스트레스가 오래된 건 아니고 지금 빨리 잘 와서 그냥 잘 풀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그리고 나서 예제가 엄청 많아요. 제가 마지막에 적은 거 이렇게 돼 있네요. 엄마, 나 바본가 봐. 엄마, 나 안 똑똑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야, 너 똑똑해.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 그럼 끝이에요. 이거 감정이 일어난 건 아니었구나. 그냥 생각이 그랬나 보다. 그럼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애가 자꾸 아니야, 엄마. 나 바보야. 나는 똑똑하지 않아. 계속 같은 얘기를 한다면 말로 해결이 안 되네.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네.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해 봤는데 뭐 안 되네. 감정이 열렸구나. 그럼 또 감정을 물어보세요. 왜? 안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너 기분이 어떤데? 안 똑똑해서 짜증나는 거야? 아니면 안 똑똑해서 걱정돼? 아니면 서운해? 화가 나? 뭐야? 뭐 이렇게 이제 감정을 잡고 자기가 대답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셔야 되고. 근데 계속 그걸 모르고 이성으로 얘기하면 넌 똑똑해. 넌 잘할 거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 이렇게 조언하고 자꾸 이성적인 얘기를 할 때 너 똑똑한 거 엄마가 알아. 선생님 몰라. 나는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판단을 넣어주고 있고 이성적인 얘기로 한번 해보려는데 잘 안 되죠? 그러면서 화가 나면 너 똑똑하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렇게 돼버리면 똑똑하다고 했는데 바보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워크숍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너가 바보라고 생각해?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아이가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파악을 못 하겠다. 이게 서운한 건지, 억울한 건지, 속상한 건지, 질투가 나는 건지, 이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씀. 마음이, 감정이니까, 마음이 불편하구나라고 퉁 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 마음이 불편하네. 그래서 학교에 갈 때마다 그게 좀 마음 불편하게 하나? 그리고 성적이 나쁠까 봐. 마음 불편해? 선생님이 어떻게 느낄까 봐. 마음 불편한 거야?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계속 머무른 대화를 하고 나시면 그러고 나서는 해결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똑똑한 아이다. 너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말은 지금 안 들리니까 그냥 감정만 받아주고 나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머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애가 아, 엄마 나 공부할래요. 그럼 그래 공부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몸 좀 쓰다듬어 주시고 그다음에 물 한 잔 갖다 주시고 뭐 원하는 뭐 주스나 차 한 잔 갖다 주시고 이렇게만 하시고 이 감정이 사라졌다 싶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실 때 그때는 이성적인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난 네가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넌 똑똑하다. 혹시 그게 도움이 되게 다른 행동을 하고 싶냐? 공부를 더 해볼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회의 같은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아이 사이의 책에 적혀 있는 예제들이고요. 그리고 예제들에 대한 설명이 책에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육습관 워크숍 오신 분들은 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외 뭐 칭찬에 대한 얘기, 혼내는 방법,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심리치료적인 감정 조절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배운 게 훨씬 많아요. 책으로 치면 한 대여섯 권의 책들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숍 들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굳이 사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기억하고 싶어서 말하는 방법 기억하고 싶고, 양육의 마음가짐을 잡고 싶다 하실 때는 책을 사셔요. 책을 사셔서 천천히 한 번에 한 챕터를 오랫동안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책장 어딘가에 꽂아두시고요. 아무 때나 중간을 펼치셔가지고 한두 페이지를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그리고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 방식으로 워크숍을 또 올해 워크숍 마치신 분들은 또 재수강 하실 수 있으니까 재수강 하실 때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행동의 변화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워크숍의 내용이 바뀔 거고요. 이때까지 재수강 하시고 그리고 또 첫 수강 하시고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안정 애착의 그 가정 문화, 그런 환경을 나라는 몸을 통해 아이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어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는 거, 부모로서 혹은 돌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가치는요, 세상에 다른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거기 탑에서 그 상위권 안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귀한 것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귀한 일 하나는 해보고 죽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귀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하고 죽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들죠. 힘드니까 우리는 좀 서로서로 지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언제나 이야기도 나누고 연습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이러고 있죠. 내년부터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나누는 일, 나누는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내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달달 패밀리 영국 달팽이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들이 있으면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 정말 나눠드리고 싶은데 네. 뭐 기다려야죠 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에너지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천천히 제가 읽고 있는 책들에서 좋은 정보들을 천천히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는 달팽이, 달달 패밀리 여러분들 천천히 부드럽게 우리가 하는 이 귀한 일, 이 가치 있는 일을 정말 가치롭다라고 느끼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